요 앞부분에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해서 시장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해가지고 정의를 내게 됩니다. 정의. 네. 여기에서 정의가 내려지면 네. 이걸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우리는 키워드 대표 키워드를 설정해요. 대표 키워드를 설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라고 하면 디자인적인 용어지 그 보통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그 네이버나 구글에서 사용하는 그 마케팅 광고의 키워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건 디자인적 관점에서의 키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한번 볼게요. 어저께 그 포지셔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 뭐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자, 요거, 여기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싼 소파. 네. 그 명제가 분명한 거죠. 소파인데, 싸게, 싸야 돼. 무조건 싸야 돼. 그러니까 싸야 되니까 사실은 명제는 분명해. 명제는 분명한데 어떻게 하면 싼 소파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 힘들지. 재료도 잘 모르잖아. 아직.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그죠? 잘 모르잖아. 잘 모르지만 일단은 그 정도는 알 수 있다. 디자이너로서 가장 좀 심플해야겠다. 디자인.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구조 안에서 나와야 돼.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일자로 가 있고 일자로 들어왔잖아. 예를 들어서 프레임의 구조가. 이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저거는 뭐 기본적으로 되겠다 싶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전혀 다른 형태거나 다른 접합 방식이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 좀 힘들잖아.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는 거야. 그런 걸로 쓸 수 있는 거를 이제 찾는 건데, 여기 보면 딱 소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림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지금 제가 찾은 거다 보니까 다 섞여 있는 건데 이 명제를 가지고 이 싼 소파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하냐면 키워드를 설정하는 게 싼 소파라고 했잖아요. 그럼 싼 소파를 찾기 위해서 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소파 디자인을 찾으면 나오나? 그럼 저렴한 소파 하면 나올까? 싼 소재 같은 거 뭐 심플함이라던가 뭐 소재라던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키워드를 설정해야 되잖아. 이게 내가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 서칭 키워드. 서칭 키워드. 여기에 본질을 얘기해 줄게. 왜 이런 걸 찾는 것서부터 하지? 왜 찾는 것서부터 할까? 왜 내가 그리지 않고 찾을까? 예를 들어서, 여민 씨가 이때까지 그림을 많이 봐왔잖아. 그지? 그림들을 많이 봐왔지만, 실제로 디자인을 해라 그러면, 이걸 보고 그대로 그리지 않지. 디자인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해? 꺼내놓고, 모델러를 꺼내놓고서, 거기서 뭐 할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크리에이티브라고 해? 그러니까 내가 새로 그렸어. 그럼 그걸 크리에이티브라고 해? 뭐라 그래? 내가 새로 만들었다니까? 뭘 보고 그린 게 아니고 내가 새로 여기다 그렸어. 그럼 그게 크리에이티브일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누가 이렇게 그려 하지도 않았고
어떤 그림을 보고 베낀 것도 아닌데 이거는 사실 안 베꼈다고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내가 어딘가에서 본 이미지들 안에서 융합됐거나 그렇게 해서 나온 거야. 잘 생각해봐. 내가 이런 쿠션을 하나 만들 때, 아,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하는 거는 어디선가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 제품 전체를 똑같이 그리진 않아. 머릿속에서 그거 그대로 해야지 하고라고 생각 안 하고, 이런 것도 받고 저런 것도 받고 한 것 중에서 융합돼갖고 이게 나오는 거거든. 그걸 내가 이렇게 풀어낸 거야. 실제로 그냥 하게끔. 이해가 가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지? 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끄집어 나오는 것도 결국 바뀌는 거다. 응? 근데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려면 데이터가 한계가 있잖아. 그죠?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것보다 이미 데이터가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가져오는 게 훨씬 시간도 절약하고 그리고 내가 몰랐던 것까지 많이 찾아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주로 핀터레스트를 써요. 네. 이미지 검색할 때 주로 어떤 거 써요? 핀터? 정우 씨는? 그러면 핀터가 구글하고 네이버하고 이런 이미지 검색을 하는 거랑 다른 점이 뭘까요? 구글하고 네이버에는 좀 정말 개인적으로 의미는 뭐 문의한다거나 네. 이런 진짜 되게 많은 카테고리가 광범위한 걸 많이 뜨는데 핀터레스트는 딱 제가 찾고 싶은 느낌으로 계속 연결시키는 그런 게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어요. 뭐냐면 구글이나 네이버의 그 로직은요, 카테고리 키워드를 따라 사람들이 찾는 그 카테고리죠. 뭐 의자인데 뭐 2인용 식탁이야, 원반 테이블이야, 뭐 이런 카테고리 키워드를 따라서 그 키워드에 맞춰가지고 이미지가 분쇄가 됐어. 근데 핀터레스트는요,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걸 누르잖아? 이걸 딱 누르면 이 이미지에서 전체 이미지가 아니고, 자, 요거의 어떤 부분의 이미지만 따라가게 할 수가 있어요. 요거만 해갖고, 이거 엔터를 치거나 이게 뭐 옆에 나오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는 구글은 키워드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핀터레스트의 로직은 이미지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줄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테이블에 진짜 멋있는 어떤 비주얼적인 모양을, 스타일을 찾고 싶어. 그러면 테이블만 찾지 않아도 우리가 테이블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형태 쪽으로 갈 수 있다. 건축물로 갈 수 있고, 그죠? 건축물로 요 형태에 아름답겠다고 생각하는 걸로 내가 찾아놓으면 얘가 계속 따라서 계속 가면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어떤 다른 테이블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떤 탁상 시계가 나올 수도 있고 막 그 모양에 따라서 나온다고. 로직이 갈 수 있다고.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주얼을 잡을 때 요 서칭 키워드를 설정한다는 거는 테이블 안에서 노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소파지? 소파 안에서 노는 게 아니고 이 소파를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세상의 모든 사물 중에 그 언어를 찾아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갔어요? 네. 뭐 소파랑은 상관없는데 내가 소파가 좀 둥근 소파가 좀 있지 않을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그랗고 둥근 걸 생각하면 소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형태를 이루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수석 뭔지 알아요? 네, 물숫자, 돌석자, 물에서 이제 번지는 돌 있죠. 수석 같은 걸 찾아볼 수도 있고, 네. 뭐 아니면 과학 쪽에서 어떤 물방울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찾으면
이게 소파 모양이 되겠다 하는 이미지를 찾을 수 있다 이거죠. 아니면 사물 같은 거에서. 근데 뭐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내가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게 많지 않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걸 가지고 기초 모양,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겠다고 하는 걸 찾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본형이라고 해요. 기본형. 네. 기본형이라고 해요. 이게 원래 더 세밀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의 워크샵은 아주 간단한 걸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이 기본형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제가 기본형으로 삼은 거는 뭐냐면 얘야. 얘를 기본형으로 삼았어. 얘를. 근데 얘를 그대로 내가 그리면 진짜 말 그대로 바뀐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어디를 바꾸면 얘한테는 어울리면서 내 제품이 될까 해서 기본형을 이제 다른 데로 나눠주는 이걸 이제 나누는 거를 구조를 나눈다고 나는 얘기를 하거든요. 세분화를 시켜 쪼개주는 거. 자, 이 소파가 있어요. 이 소파를 구조를 나눠서 이미지를 찾으려면 요렇게 보면 누가 봐도 소파죠. 그죠? 근데 요렇게 보여주는 거 소파야? 소파 아니죠? 그럼 요거를 찾으려고 그러면 소파가 아닌 데서도 찾아올 수 있겠네. 그죠? 가방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분도 찾아올 수 있잖아. 그죠? 요렇게 구조를 나누는 거를 구조를 나눈다고. 네. 근데 그 구조를 작게 나눌수록 훨씬 얘가 디테일해지는데 작게 나누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 쪼개면 쪼갤수록 제작이나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럴 것 같지 않아? 상식적으로. 그죠? 그래서 크게 나누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나눠서 어떻게 돈을 나눴냐면 프레임으로 나눴어. 옆에 프레임. 그래서 옆에 프레임을 어떤 걸로 할까 막 찾으면서 제 프레임을 이런 걸 쓸 수도 있고 이런 걸 쓸 수도 있고 그죠? 그 중에 이 프레임을 찾는 거야. 이거 있는 거야. 이 옆에 프레임이. 네. 이거는 이제 저 혼자 한 게 아니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프로젝트 참여했던 디자이너가 찾은 프레임이야. 그 프레임을 가져오기로 했어. 네. 그 프레임하고 그 다음에 바닥 있죠. 바닥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죠? 파이프들이. 요 파이프를 나눠져 있는 거. 요거만 또 따로 찾았어. 따로 찾고 얘 있죠, 쿠션만 따로 찾았어. 그러면 세 가지의 구조로 나눠 찾은 거죠. 네. 여기 보시면 봉제선을 내가 구조를 뺀 거예요. 내가 봉제선을 보려고 여기 한 거야. 그 다음에 디테일한 액세서리. 여기에다가 철봉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액세서리도 넣으려고 이것도 구조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를 하나하나 다 빼려고 그러면 이 제작을 알아야 돼요. 근데 아까처럼 큰 것만 해도 괜찮다. 근데 지금 구조를 다 빼서 예를 들면 나무로 할 경우에는 이음새를 이렇게 해야지 그 박음질 끝부분은 이것도 괜찮다 하고 이렇게 가져온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소파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기둥을 이루는 게 꼭 소파 기둥에서만 오진 않잖아. 그죠? 이거 보면 이거 소파 아니잖아. 소파 아닌 거에서도 찾을 수 있잖아. 그게 있는 거야. 그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소파 말고. 그 다음에 요 베드, 프레임이 될 만한 거를 찾았어.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쿠션이 될 만한 거를 또 찾았어. 그럼 기본형을 바꿔주는 거야.
얘네들도. 여기를 요 기둥을 떼서 이 기둥들을 삽입해보고, 여기가 기둥, 그 다음에 요거는 베드 프레임이라고 할게요. 베드 프레임. 이거는 쿠션. 요 기둥들을 요것도 넣어보고, 요것도 넣어보고, 이것도 넣어보고, 얘도 넣어보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저희가 번호를 매겨요. 1, 2, 3, 4. 그리고 얘는 기본형이니까 n이야. 그리고 1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A라고 할게. A1, A2, A3, A4. 여기는 B1, B2, B3, B4. 여기는 C1, C2, C3, C4.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까요? 4의 3승, 12가지가 4의 3제곱. 수학 안 해봤어? 네. 산수지, 산수. 네. 4의 3제곱개가 나와. 4의 3승이면은 수백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미지를 몇 개 찾았을 뿐인데 수백 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융합에 대한 얘기를 했죠. 융합을 계속 우리는 꾸준히 연습해 왔다고. 융합을 꾸준히 연습해 왔기 때문에 그 디자이너가 할 수 있어요. 일반 사람은 이걸 못 찾아. 왜냐면 얘랑 어울려야 돼요. 이 기본형에 어울려야 돼. 어울려서 내가 이걸 붙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붙여서 어울리고 멋지겠다고 생각해야 가져올 수 있는 거야. 그죠? 얘도 그렇고. 그러면 A1하고 B2랑 C3를 요 기본형에다가 변형을 시켰어. 그럼 제품이 하나 나오겠죠. 네. 자, 이게 굉장히 공식 같잖아요. 그래서 얘를 소프트웨어로 넣어서 얘를 AI로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가져온 거를 결국은 합쳐야 되잖아. 합쳐야 되잖아. 제가 여기까지만 알려드릴게요. 가구의 경우, 제작에서 더 자세한 거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딱 4가지의 그 법칙이 있어요. 접합시키는 방법. 자, 요 기둥하고 여기랑 이게 접합이 돼야 되잖아. 어쨌든 가구가 뭐 의자가 됐던 책상이 됐던 조립이 돼 있어야 쓸 수 있잖아. 다 떨어져 있으면 못 쓰잖아. 그럼 붙이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딱 4가지 안에 있어. 자, 첫 번째는 풀로 붙이는 방법. 내가 말하는 풀이라는 건 본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본드로 붙이는 방법. 두 번째는 피스로 조이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끼우는 방법. 그 네 번째는 뭘까? 네 번째는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방법. 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면 남나사랑 이렇게 숨나사가 있거든요. 이런 게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방법. 근데 여기 못을 받거나 피스로 조이거나 이런 방법, 그건 그 피스로 조이는 방법. 이거는 하드웨어를 쓰는 방법하고 많이 달라. 나중에 해보면 알아. 네, 그리고 본드로 붙이는 방법. 본드로 붙이는 거지만 용접도 본드로 붙이는 거야. 네, 같은 개념이에요. 네. 그 4가지 방법 안에 다 있어. 그럼 그 4가지는 사실은 굉장히 기술적인 어떤 난이도의 공부를 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요거는 이렇게 붙이면 좋겠구나.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끼우면 더 좋겠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 고민하고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디자인은. 그걸 바탕으로 여러 조각들을 모아서 이 조각과 저 조각과 저 조각들을 어울리게끔 합치게 하는 게 융합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그 전까지는 융합하는 과정이라고 해서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해봤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도 그런 거 하잖아. 이런 모양과 이런 모양을 합쳐보라고 한다고. 네, 그런 과정을 우리는 하는데 그거보다 사실 어려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근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궁금증이 생겨.
이 재료랑 만날 수가 있나? 예를 들어서 여기는 철제로 했는데 여기를 나무로 했어. 그러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잖아? 그러면 철제랑 나무랑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이거 이형 소재가 될 경우에는 좀 달라. 그럼 진짜 제작을 알아요. 그리고 나무끼리든 철제끼리든 가더라도 이게 이 재료를 모르면, 사실 재료와 제작을 모르면 사실 똑같이 붙이는 거라고 하더라도 좀 그걸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거는 내가 계속 일을 하면서 가르쳐 드리겠다는 거죠. 그 정도의 기본적인 것들. 근데 디자인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얘가 나왔어. 자,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해서 수백 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수백 개를 다 그릴 필요는 없어. 요렇게가 좋겠다 하는 걸로 하나부터 한 5에서 10가지 정도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한다 그러면 봐봐요. 정의가 됐어. 정의가 되면 하루만 각 팀들이랑 해서 하루만 의논하면 돼. 서로 각자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의를 내려. 근데 정의를 내리기 전에 뭘 하냐면 고객이나 당사자한테 설문을 조사를 하거나 요청서를 보내거나 질문서를 보내. 당사자가 정해져 있으면 질문서나 요청서를 보내고,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 타겟이면 설문이라든가 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 물어봐. 그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각 팀들이 모여서 정의를 내려. 이 정의를 내린 거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뭐 나이, 연령, 성별 이런 거보다 훨씬 디테일한 정보라는 거죠. 그 정의를 내린 걸 바탕으로 우리는 얘를 뭘 찾아야지라는 거를 머리에 두고 서칭 키워드를 가지고 찾아서 기본형이 될 거를 처음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를 찾아야 돼요. 네, 전우 씨는 저랑 좀 했죠. 10개에서 20개 정도를 찾아와. 그걸 가지고 디자인 팀이 또 모여서 회의를 해서 어떤 걸 기본형으로 세울지를 회의를 해요. 이 남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야. 네. 그래서 그 기본형을 딱 세웠잖아요. 이 기본형을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쪼갤지를 의논해가지고 쪼갠 거대로 찾아. 그럼 각자 쪼갰을 거 아니야. 그럼 각자 쪼갠 걸로 붙여갖고 가져오는데 이게 제 알고리즘대로 하면 요거 하루, 요거 해서 기본형 설정하는 거 하루, 요거 찾아가지고 요거 찾아가지고 붙이는, 찾는데 하루, 그리고 다 붙여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요거 한 이틀. 일주일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조하고 마케팅하고 실제로 경쟁력 있는 어떤 제품이 나오는 거로 관련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의문이 들잖아. 사실은 어저께 그랬잖아요. 2, 3개월 걸린다며. 디자인하면 시장 조사하고 어쩌고. 근데 저는 지금 일주일 안에 끝내는 거잖아. 지금 이미 시장에 만들어져가지고 이미 소비자의 이 서칭 키워드를 통해서 소비자가 관심 있는 언어를 통해서 찾은 제품이야. 이미 트렌드 안에 있다니까.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그림이 아니고 사진을 가져오는 거잖아. 만들 수 있는 건 거야. 만들 수 있는 제품. 그걸 가지고 얘를 붙인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제작이 가능하고 그리고 트렌드에도 맞는 제품이 되는 거야.